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그 반찬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에서 환자분들을 돌봐온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제게 오신 72살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혈압이 240까지 치솟아 있었고 뇌출혈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원인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드시던 젓갈 한 숟가락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비단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세요.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그 반찬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독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이 요즘 들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자꾸 오르는 것 같다거나 말이에요. 사실 이런 변화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65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간이 독소를 해독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혈관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와 똑같은 반찬을 드시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같은 반찬이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반찬 중 하나죠. 발효식품이니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시중에서 파는 김치 중에는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젊을 때는 이 정도 나트륨쯤이야 문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튀김 반찬들이 있어요. 고추튀김, 멸치튀김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바삭바삭한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들이에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런 독소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대로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려 나가죠.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매일매일 무엇을 먹느냐, 어떤 반찬을 선택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반찬을 제대로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어요. 혈압도 다르고 혈당도 다르고 심지어 전체적인 활력까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떤 반찬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반찬이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고 보호해 주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장고 속 반찬 몇 가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요리법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올바른 선택만 하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맛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주만 지나면 오히려 새로운 맛이 더 좋다고,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라는 게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의 반찬을 바꾸는 것, 내일 또 하나의 습관을 개선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나이가 들면서 반찬 선택이 더욱 중요해지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젊었을 때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많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장에서 일어나요. 젊을 때는 짠 음식을 먹어도 신장이 여분의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걸러내 주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정수기 필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젓갈이나 장아찌가 이제는 혈압을 확 올려버리는 거죠. 간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밤늦게 튀긴 치킨을 먹어도 다음 날 멀쩡했지만, 이제는 기름진 음식 조금만 먹어도 며칠씩 속이 불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있어서 혈압이 조금 올라가도 잘 견뎌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염분을 섭취해도 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요. 위산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세균을 죽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줄어들면 젓갈이나 발효식품 속 해로운 균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묵은지나 젓갈이 이제는 배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 때문에 65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할 반찬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위험한 반찬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반찬들은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다면 오늘 당장 처리하시거나 최소한 섭취량을 크게 줄이셔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짜고 매운 발효 반찬들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젓갈류가 대표적이에요. 오징어젓, 명란젓, 창란젓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젓갈들은 짠맛 때문에 밥맛을 돋워주지만 나트륨 함량이 정말 높아요. 젓갈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워버리거든요. 제가 진료한 한 분은 매일 아침 명란젓으로 밥을 비벼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 평상시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명란젓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젓갈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시는 분들이에요. 열을 가하면 젓갈 속 일부 성분들이 더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변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차갑게 드시거나 아예 다른 반찬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가공육 반찬들이에요. 햄볶음, 소시지 볶음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간편하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한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해로운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런 가공육을 기름에 볶을 때 더 문제가 돼요. 고온에서 조리하면 추가로 유해한 물질들이 생성되거든요. 손자, 손녀가 좋아한다고 자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끔씩만 드시고 평소에는 신선한 고기나 생선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튀김 반찬들이에요. 멸치튀김, 고추튀김, 김튀김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바삭한 식감이 좋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데 문제는 기름이에요. 특히 같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기름이 산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한 번 사용한 기름과 여러 번 사용한 기름의 독성 정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까워서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을 생각하면 한 번 사용한 기름은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인공색소와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절임류예요. 시중에서 파는 노란 단무지, 빨간 무말랭이, 각종 색깔 장아찌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너무 선명한 색깔 자체가 인공색소를 많이 넣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인공색소들은 간에서 분해하기 어려운 물질들이에요. 젊을 때는 간이 어느 정도 처리해줬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부담이 되죠. 또한 오래 보관하기 위해 들어간 방부제들이 장내 좋은 균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반찬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뭘 먹어야 하나 걱정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고 건강한 반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활력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좋은 반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반찬들로 바꾸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컨디션도 좋아지실 거예요. 먼저 두부로 만든 반찬들을 추천해 드려요. 두부조림, 두부무침, 연두부 등이 모두 좋아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데 두부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게다가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신장에 부담을 주지도 않고요.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좋아요. 이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두부를 자주 드시는 분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낮더라고요. 두부조림을 만들 때는 간장을 적게 넣고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이나 멸치 우린 물로 간을 맞추세요. 여기에 당근, 양파, 대파를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훨씬 좋아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건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 반찬들이에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나물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혈관 염증도 줄여줘요. 다만 들기름은 절대 가열하시면 안 돼요. 나물을 다 무친 다음에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세 번째는 집에서 담근 저염 김치예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는 대부분 너무 짜요. 하지만 집에서 소금을 적게 넣고 담근 김치는 발효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부담은 줄일 수 있어요. 김치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도 개선돼요. 저염 김치를 담글 때는 소금을 평소의 절반 정도만 넣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감칠맛을 내보세요. 네 번째는 계란찜이에요.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 있어요. 계란의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계란찜으로 만들면 부드러워서 소화도 잘 되고 위에도 부담이 적어요. 계란찜을 만들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사용하고 새우나 버섯을 조금 넣으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아져요.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반찬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좋은 반찬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올바른 섭취법이에요. 같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간을 싱겁게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65세 이후에는 젊었을 때의 간 맞추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음식이 맛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 3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어요. 실제로 싱겁게 먹기 시작한 분들은 나중에 짠 음식을 먹으면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을 맞출 때는 소금 대신 다른 재료를 활용해 보세요. 다시마 우린 물, 멸치 우린 물, 표고버섯 우린 물로 감칠맛을 낼 수 있어요. 마늘, 생강, 후추, 깨소금 등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칙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햄, 소시지, 어묵, 통조림 등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들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이런 식품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첨가물들이 들어 있거든요. 젊을 때는 이런 첨가물들을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몸속에 축적되기 시작해요. 이런 독소들이 쌓이면 간 기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대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세요. 생선은 생선 그대로, 고기는 고기 그대로, 채소는 채소 그대로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세 번째 원칙은 매일 생채소나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하나씩은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반찬이라도 가열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파괴되고 때로는 유해한 물질이 생성될 수 있거든요. 생채소는 각종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특히 비타민 C와 엽산은 열에 약해서 생으로 먹어야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상추, 깻잎, 치커리, 양배추 등을 쌈으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두부는 이미 완성된 식품이라 별도의 조리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특히 짠 반찬을 드신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해요. 물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신장 부담을 줄여줘요.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기 귀찮다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짠 반찬을 드신 후에는 최소 2~3시간에 걸쳐서 물 2~3컵은 마셔주셔야 해요. 다섯 번째는 반찬만 먹지 마시고 반드시 밥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식욕이 떨어져서 밥은 못 먹겠고 반찬만 조금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식습관이에요. 밥과 함께 먹으면 나트륨이나 독성 물질들이 어느 정도 희석되고 탄수화물이 독성 흡수를 늦춰줘요. 하지만 반찬만 먹으면 농축된 나트륨과 첨가물이 그대로 몸에 흡수돼요. 이론적인 이야기만 들으시면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실제로 이런 식습관 변화로 건강이 극적으로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72세 박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이분은 오징어젓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 2끼 이상 꼭 드셨어요. 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혈압이 230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식단에서 젓갈류를 완전히 끊고 두부조림과 나물 위주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혈압이 170으로 떨어졌어요. 3달 후에는 혈압약 복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새로운 식단이 더 맛있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69세 김 할머니 이야기예요. 손자에게 해주려고 햄볶음을 자주 만들어 드셨는데 본인도 같이 즐겨 드셨어요. 정기검진에서 인내시경을 받았는데 위염이 심하고 위암 전 단계인 상태로 진단받으셨어요.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계란찜, 생선,
두부로 반찬을 바꾸신 후 6달 만에 이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고요. 손자도 이제는 할머니 계란찜이 더 맛있다고 한다네요. 세 번째는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멸치튀김을 매우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해서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심장 혈관 2개가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튀김 반찬을 끊고 들기름 나물과 두부 반찬으로 바꾸신 후 석 달 만에 숨이 차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6달 후 재검사에서는 혈관 상태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처럼 반찬 하나만 바꿔도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 없이도 올바른 식습관만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5세 이후에는 젓갈류, 가공육 반찬, 튀김 반찬, 그리고 인공 색소와 방부제가 많은 절임류는 가능한 한 피하셔야 해요. 이런 반찬들은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대신 두부조림, 들기름 나물, 저염 김치, 계란찜 같은 반찬들을 드세요. 이런 반찬들은 나이 든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반찬을 드실 때는 간을 싱겁게 맞추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매일 생채소나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포함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반찬만 먹지 말고 밥과 함께 드시는 5가지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매일매일 올바른 반찬을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서 나와요. 반찬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알겠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당장 냉장고로 가서 위험한 반찬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장을 보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건강한 반찬 재료들을 사오시기 바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주변에 65세 이상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반찬들 중에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것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건강한 반찬으로 바꾸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변화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